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종보 변호사입니다. 1심이 가장 중요하다. 드디어 첫 번째 날입니다. 제1회 공판기일 생각보다 중요하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 중 중요하지 않은 날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첫날이라고 해서 괜히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제1회 공판기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먼저 기일이라는 표현에는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재판하는 날입니다. 이건 민사소송, 형사소송 모두 동일합니다. 제1회 공판기일은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한마디로 사건이 너무 크고 무거워요. 할 내용이 많고 이럴 때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할까를 정하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런 거 심리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앞으로 형사재판 어떻게 할까 요것만 검사와 피고인 측, 그 다음 판사, 당사자가 모여서 논의하는 날이죠. 이때 아주 중요하게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거냐 말 거냐도 논의됩니다. 형사절차 흐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개개인 다 그냥 보시면 어려울 텐데 한번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할까를 정하는 날일 수가 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형사절차에서 쫄지 않고 당당하게 나의 무죄를 주장할 때는 제1회 공판기일은 사실상 공판준비기일처럼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사건 번호가 불립니다. 지금 아마 긴장하고 계실 거예요. 뒤에 방청석에 앉아서 언제 내 차례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오실 텐데 갑자기 사건 번호가 불리면 벌떡 일어나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법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옆에 그림 보이시죠? 저렇게 피고인, 변호인이 있는데 보통 변호인이 판사와 좀 더 가깝게 앉습니다. 검사를 마주보고 앉죠. 원래 옛날에 피고인들은 석이 뒤에 있죠. 한 가운데 앉았었어요. 그러면 변호인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다. 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가 옮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여기 앉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 일어서 계세요. 그럼 판사님이 일단 진술 거부권부터 고지를 해줄 겁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고 일체 이익되는 사실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해 줄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게 바로 인정신문입니다. 여기서 인정은 여기 서 있는 사람이 피고인 당신이 맞냐 안 맞냐? 홍길동, 당신이 피고인으로 여기 서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 홍길동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이름, 주소, 등록기준지, 직업을 물어봅니다. 직업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주할 우려가 있냐 없냐, 아니면 대부분 재산범죄에서 변제할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려는 취지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주소와 등록기준지가 중요합니다. 등록기준지, 옛날엔 본적이라고 말했어요. 요즘은 등록기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 홍길동 맞습니까? 예, 저 홍길동입니다. 주소 어떻게 되시죠? 어디 삽니다. 등록기준지는 어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으세요. 자, 이제 자리에 앉는 게 바로 이 사건의 피고인이 당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판사님이 검사에게 물어봅니다. 검사님, 공소하실 요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럼 일어나서 검사님이 공소하실 요지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죠. 요 앞에 꼭지에서 홍길동은 무슨 죄를 저질렀죠? 4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지금 나오는데요. 하나는 국가보안법 위반, 두 번째는 일반교통방해, 세 번째는 사기, 네 번째는 존속살해죄였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죄를 지었는데요. 그럼 검사가 피고인 홍길동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목적을 수행하려고 했고 또 피고인 홍길동은 2017년 7월 9일 시청 앞 집회에 참여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했고 또 피고인 홍길동은 언제 어디서 피해자 허생을 기망하여 금원 얼마를 편취하였고 또 피고인 홍길동은 언제 어디서 자기 아버지 홍찬파를 죽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질문이 들어옵니다. 판사님이. 피고인, 검사의 공소사실 인정하나요? 만약 수사 과정에서 전부 다 인정하고 범죄가 증거 명백하다. 본인도 뉘우쳐야죠, 홍길동. 그럼 네 인정합니다 하면은 그냥 거의 사실상 재판 끝납니다. 그러면 그럼 증거유지 말씀하세요. 바로 다음 절차 넘어가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공소사실 인정한 건 맞아요. 그렇게 한 건 맞아.
특히 나중에 볼 수도 있는데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에 내가 집회에 참가한 건 맞아. 근데 당시 집회에서 도로에 아무 차도 없었어. 차가 안 다니고 있었어. 이미 교통통제가 돼가지고. 근데 내가 무슨 교통을 방해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가 무슨 행위를 한 건 맞는데 이게 범죄인가? 나는 범죄로 처벌받는 게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판사님이 물어볼 때 제대로 답하셔야 됩니다. 공사실 맞아요? 그럼 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있지만 교통을 방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모두 진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법률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진술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힘들어져요, 나중에.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유기도 하죠. 자, 이상의 내용은 쫄지마 형사절차 재판편 57에서 6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